시끄럽고 바쁜 세상에서 식물은 우리에게 평화와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인장이 식물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식물들이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죠. 도와줘! 이리로 와! 저리 가! 내 과일이 다 익었어! 이러한 메시지는 나무와 같은 큰 식물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끼도 꽤 수다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갓 베어낸 풀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면 실제로 식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식물은 동물만큼이나 복잡한 의사소통을 해요. 그리고 이 작고 큰 수다스러운 친구들에 대해 알아낼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실제로 인간이 듣기에는 너무 높은 고음의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식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소리를 내며 서로 대화를 나눠요. 하지만 스트레스뿐만이 아니에요. 식물은 포식자부터 수분 매개자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과 의사소통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식물의 대화를 엿들어야 할까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더 적은 땅에서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식물의 의사소통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식물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요. 식물은 신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들의 소통은 복잡한 파이프와 튜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정보를 이동하는 것과 비슷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배관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잎이 포식자를 감지하거나 빛이나 소리의 변화를 감지하면 나머지 식물에게 신호를 보내요. 반면 뿌리는 가뭄을 감지하고 잎에 신호를 보내 물을 절약하도록 할 수 있죠. 전기 신호는 내부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복잡한 튜브 시스템을 통해 식물을 따라 이동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식물의 여러 부분에 전극을 내면 이러한 전기통신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전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할 수 있는 도구도 있어요. 따라서 식물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실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개별 식물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 서로에게 이러한 신호를 전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비너스 파리덕과 미모사 프리카 같은 민감한 식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식물들은 접촉할 때마다 전기 신호를 사용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고유한 반응을 촉발하는 신호를 보내요. 비너스 파리덫은 잎을 닫아 먹이를 가두는 반면 민감한 식물은 곤충을 털어내기 위해 움직이죠. 하지만 전기 신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학물질도 있어요. 여기서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옥신이라는 호르몬은 식물의 꼭대기에서 생성되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식물에게 어느 방향이 위쪽인지 알려줘요. 이는 토양 표면을 뚫고 햇빛을 받으려는 새싹에게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성장과 발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신속하게 반응하여 자신을 방어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식물은 자스몬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독소를 생성하고 곤충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마치 식물이 스스로에게 이봐,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일부 종은 실제로 다른 식물이 위험에 반응할 때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생쥐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곤충은 보내는 화학 신호를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숲속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나무가 아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상상해보세요. 소름 끼치겠죠? 이러한 신호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식물의 반응에 따른 부산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식물은 실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초음파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소리는 박쥐 울음소리에 민감한 마이크로 감지할 수 있으며 선인장과 토마토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종에서 이러한 소리를 방출해요. 곤충과 포유류도 특별한 장비 없이 톡톡 튀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발견을 통해 해를 끼치지 않고 식물을 진단, 치료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죠.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식물은 화학 물질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풀을 베면 식물이 조난 신호를 보내는 냄새를 발산해요.
이 냄새는 우리에게 야외 활동을 떠올리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과 같은 냄새예요. 이 향기는 식물이 애벌레에게 먹힐 때도 방출되는데 애벌레를 잡아먹을 다른 벌레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향기를 휘발성 향기라고 하며 땅 위와 아래 모두에서 멀리까지 퍼질 수 있어요. 각 식물종마다 고유한 휘발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어요. 식물에서 휘발성 화합물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화학 물질이에요. 휘발성 화합물은 수분 매개자를 꽃으로 유인하고 수분되지 않은 꽃으로 유도하며 종자 전달자를 과일로 유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포식자가 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방해할 수 있죠. 이러한 휘발성 물질은 잎에서 방출되며 특정 농도에 도달하면 포식자를 취하게 하고 자극해서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린 사람처럼 더 이상 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해요. 또한 주변 식물은 이러한 화학 신호를 감지하고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식물은 자신의 친척과 다른 식물을 식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식물은 자신의 자손을 감지하면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대신 자손의 성장을 돕기 위해 행동을 조정해요. 또한 식물은 특히 숲에서 지하로 휘발성 물질을 방출해서 곰팡이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곰팡이가 뿌리를 감싸고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당분과 교환해서 식물을 위한 영양분을 모을 수 있죠. 이러한 상호 유익한 관계를 공생관계 또는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숲에서 나무는 다양한 균류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 균류는 여러 나무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는 균근, 즉 말 그대로 곰팡이 뿌리가 나무를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곰팡이가 나무의 뿌리와 만나면 흥미로운 교환이 일어나요. 이들은 상대 유기체의 유전적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작은 RNA 비트를 서로 교환해요. 곰팡이가 친구라면 식물에게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식물의 성장을 도와요. 반면 곰팡이가 적이라면 곰팡이의 작은 RNA가 식물의 방어 유전자를 무력화시켜서 곰팡이가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해요. 나무가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같은 균류로 지하에 연결되어 있다면 나무들은 실제로 서로 영양분과 물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균류는 서로 다른 나무의 뿌리를 연결하고 자원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실제로 숲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중 일부는 더 젊고 약한 나무에게 지지와 영양분을 제공하는 간호사 나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땅속 식물에게 중요한 건 곰팡이뿐만이 아니에요. 식물이 성장하고 질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미생물도 존재해요. 이 작은 유기체는 식물의 뿌리에 달라붙어 끈적끈적한 생물막을 형성하는데 이 생물막에는 유용한 박테리아가 가득하죠. 이 박테리아는 식물이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거나 질병에 대한 자연적인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식물과 미생물 간 상호작용의 매혹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토양의 건강을 개선하고 식물이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는 지구의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죠.